아니 왜 이렇게 많이 푸냐, 빨리 영상 내려주세요, 너무 많이 알려주지 마라, 그러면은 수익 내기 힘들다, 개미들 다 똑똑해진다, 이런 댓글들이 좀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눌림목의 자리를 알면 알수록 점점 타점에 대한 디테일이 변화가 생기게 되고 변형이 나오게 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오늘 뭐 나한테 질문이 되게 많다고 그러던데 어떤 질문이야?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종목에 대한 재료 체크나 대응이 템포가 되게 빠르신 것 같아요. 초보분들은 대응이 늦어서 손실 보는 경우도 잦은데 보유 종목에 대한 뉴스를 수시로 체크하는 게 노하우인지 궁금하거든요. 재료를 수시로 얼마나 자주 체크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시간 뉴스창이나 띄워놓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돌파나 시황 매매 하시는 분들보다는 뉴스 체크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관심 있게 보는 섹터나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적어도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뉴스는 그냥 중간중간 체크하는 정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체크하진 않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번 관심 종목을 맨날 업데이트를 하죠. 하루하루 장이 끝날 때마다 종목을 이렇게 분류를 해요. 종목 분류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만의 그런 뭐 조건 검색식을, 대단한 검색식도 아니에요. 그냥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거래대금, 시총, 필터링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냥 몇 개,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런 거는 이제 장중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체크하는 정도고요. 장 끝나고 나면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제 특이 종목 칸이 있어요. 특이 종목이 번호가 0162. 여기서 상하한가부터 상승률 상위부터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보합, 뭐 하락률 상위부터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다 보면 너무 힘들긴 한데 한 번에 다 보려면 좀 힘들죠. 그래서 필터링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터링 설정에 우선주 관리 종목 제외, 그 다음에 거래량 몇십만 주 이상만 나오게 하고, 하루 거래 대금 몇십억, 최소한 난 너무 안 터지는 것들은 피하겠다. 하지만 저는 한 50억 정도로 설정을 해놓거든요. 30억이나 50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목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확 줄어든 음봉? 이런 것들도 간혹 가다가 괜찮은 타이밍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거래대금을 기준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래량이 다 줄어든 음봉을 찾을 때는 그런 종목까지 혹시나 놓칠 수 있기 때문에 30억이나 50억 정도로 설정하고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장 끝나고 그런 건 체크하고 추가로 넣어야 할 종목들이 이제 뭐 한두 개씩 나오겠죠? 시장이 좋으면은 많이 나오고 그때 재료를 체크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실시간으로 재료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매매보다는 한 템포 천천히 매매를 하더라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내가 좋아하는 기법상의 자리나 확인하고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의 의미 있었던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장 끝나고 제가 싹 정리를 하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괜찮은 거래 대금과 좋은 기준봉을 만드는 흐름들의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유로 올랐는지 이제 검색을 해봐요. 대부분 종목들은 그냥 종목 이름만 쳐도 뉴스에 나오고요. 좀 더 쉽게 필터링을 하고 싶다 하면은 종목 이름 하고 띄고 특징주하고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를 체크하고 싶을 때는 특징주도 같이 검색을 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다 저래다 아무것도 안 나와. 어떤 재료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정말 이유가 없거나 정치 테마?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럴 때는 궁금하다 싶으면은, 너무 안 나오면 저는 패스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궁금하다, 뭔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랬을 때는 그냥 아마 종토방도 한번 보고, 종토방의 뭐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오르고 있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리고 필터링 하려고, 그런 용도로 체크하는 정도로 이렇게 재료 체크를 중간중간에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종목들, 새롭게 판이 깔리는 종목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새롭게 수급이 들어와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매매할 사람 열심히 매매해 봅시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뭐 모르지만 얼마나 좋은 흐름을 보이냐에 따라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줄지, 최근에 뭐 원전 테마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계속 좋으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얘는 앞으로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은 좋은 눌림 줄 때마다 매매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들을 하는 근거가, 이렇게 관심 종목들을 매번 정리하다 보고 검색해보고 어떤 이유인지 체크하고 까먹을 것 같으면은 HTS 관심 종목에도 메모도 해도 되고요.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 내가 이 종목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하루 이틀 뒤라도 남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도 분명히 뭐 좋은 타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쉬었다가 남들 좀 지루해 할 때, 그럴 때도 공략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재료 체크는 정말 부지런하게 하되
느긋하게 그래도 타점을 좀 잡는 경향은 있습니다. 답변이 됐네요. 그럼 눌림목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초보자분들도 눌림목을 따라서 하는데 그걸로 매일 수익을 내야 한다면은 익절 구간을 전고점 저항대나 아니면 이평선으로 잡으면 되는지, 당일 청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매일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는 일단 어려운 부분인 거고, 고수분들도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고, 뭐 매일 수익을 낸다는 개념보다는 원하는 눌림목에 자리가 준다면은 매수해서 또 내가 원하는 또 목표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야? 특정 시나리오의 흐름을 완전히 깨지 않는 한 계속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운 좋으면은 내가 바로 원하는 저항대까지의 반등이라던가 원하는 수급이 오늘 당장 들어와 주면은 오늘 매도가 나가게 되는 거고, 오늘까지 계속 눌렸다가 내일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일주일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또 내가 원하는 흐름을 적어도 크게 깨진 않고 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언제 줄지 모르지만 홀딩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눌림목에 대한 개념인 거고,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디테일을 들어가자면, 원래 눌림목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격에 대한 눌림목이라는 게 있어. 가격에 대한 눌림목은 당연히 10,000원 갔다가 9,500원까지 빠진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가격 조정을 말을 하지. 가격에 대한 눌림목을 보통 의미하는데,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간, 조정으로 따지면 기간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기간에 따라서도 D-Day가 어느 정도 그 설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정도 기간까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와서 지지대를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기간 조정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긴 해. 여러분들이 뭐 흔히 알 수 있는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평선은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 변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한다면은 11선에서 내가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11선이 자리를 줬어. 근데 11선이 현재는 저 밑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뭐 한 3일, 4일만 주가가 반등이 안 나오고 횡보만 하고 있어도 11선 이평선은 이제 정배열일 경우에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맞닿을 때가 오는 거지. 그럼 이미 그때는 그 전에 반등이 나올 녀석이었다면은 올라갔어야 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받았어도 실망 매물로 오히려 11선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까지 눌림목에 좀 접목시켜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같은 눌림목 매매를 하더라도 그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좀 더 확률을 계속 높여가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묻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주린이 같은 경우는 눌림목과 떨어지는 칼날을 구분하기 힘들어서 물리면 강제 스윙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을 묻고 싶었는데,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쵸. 얘기하신 방법대로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팁이네요. 그치, 이게 이론은 딱 들었을 때는 그래, 뭐 이해는 갈 수 있는데, 막상 또 실전으로 이걸 또 내 걸로 만들려면은 좀 많은 또 시행착오가 또 필요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미들의 주식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었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럼 눌림목 타점에도 영향이 있나요? 요즘에 아무래도 제 유튜브 댓글에도 이렇게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푸냐, 빨리 영상 내려주세요, 막 이러시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푸냐까지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을 내려달라고 하시는 거 보고 약간 좀 당황했는데, 그분들 진심은 아니시겠지? 또 이렇게 댓글 다니시는 분도 있어. 너무 많이 알려주지 마라, 그러면은 수익 내기 힘들다, 개미들 다 똑똑해진다. 요즘에 제가 좀 나름대로 종목 이야기나 기법에 대한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풀 때 유독 이런 댓글들이 좀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좀 알겠어요. 왜냐면은 이런 종목을 뭐 이런 타점이 온다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만약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분석한 종목들 중에서 이제 그분들도 보고 계신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여기서 여기까지 좀 나 사야지, 뭐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사려고 한다면 내가 사고 싶었던 가격을 안 주면 어떡하지? 그지? 그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눌림목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눌림목의 자리를 알면 알수록 점점 타점에 대한 디테일이 변화가 생기게 되고 변형이 나오게 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고민들도 해보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일단은 그 정도 뭐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닐 뿐더러 실제로 제 매매 기법이나 눌림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독 많은데, 그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죠.
그분들한테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전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눌림목, 이평선 눌림목이라든가 특정 기준봉을 세우고 적당한 음봉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뭐 단기 매매에서는 국민 투자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기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차트를 딱 보면서 지나가고 난 눌림목은 아 이럴 때 사야지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때 실시간 무섭게 빠지는 그런 음봉을 보면서 호가창에서 매도가 막 나오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툭툭툭 나오고 있는데 선뜻 매수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도 그거를 실제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도 필요로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기법의 그런 자리보다도 결국에는 종목 선정이 또 중요하잖아요. 아무 종목에다가 적용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종목 선정에 대한 거는 경험치? 감각의 영향이 좀 크잖아. 이거 누구나 관심을 가질 거다. 얘는 계속 갈놈이다. 이런 식의 판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똑같은 눌림목에 대한 기법을 배워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워낙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종목 선정도 있을 수 있고 감각적인 도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신법, 결국에 신법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기법들 다 알고 있어도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한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뭐 타점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투자 심리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꼭 저 때문에 타점이 뭐 너무 공개하면 안 된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이 주식의 그 원리는 파동이 있거든요. 일종의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동은 계속 나올 거고 몰렸으면은 조정이 나올 거고 조정이 나온다면은 재차 또 반등이 나올 거고 이런 큰 틀의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디테일만 바뀔 뿐 그 디테일이 타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그때그때 시장에 잘 읽으면서 파악하는 것 또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 또한 키워야 됩니다. 하나 기법 하나 딱 하고 그것만 무한 반복 똑같이 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받은 게 대부분이 눌림목에 대한 질문을 받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눌림목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질문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눌림목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날 때마다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서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니 근데 웃기기 레벨 2처럼 대응을 한 수 앞을 또 보시던데. 그쵸, 이게 바로 숙련된 트레이더라면은 남들이 다 이걸 본다, 난 한 수 앞을 더 봐야지 라는 생각도 가져야 돼요. 그거는 저도 어려운 부분이고 계속 저도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노련하다면 한 수 앞을 봐라. 거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